늦은 시간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듣는 거를 제가 살짝 뒤에서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조금 더 참고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입부 강연해 주신 선생님이 앞전 소자 얘기해 주셨죠? 앞전. 그게 이제 그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나노 발전기 중에 하나예요. 그 계획된 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연할 제목이 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나노 발전기라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오케이. 좀 이렇죠. 약간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 대답 잘했는데 어떤 걸 것 같아요? 나노 사이즈 또 조그만 힘으로 많은 힘을 만들 수 있고, 하여튼 그래서 왜 이 질문을 했냐 하면은 그래도 강의를 듣기 전에 이게 뭐지? 그리고 본인이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고 들으면 이해가 조금 많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런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봤고, 나노 발전기란 딴 게 아니라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속 가능하고 자가 발전 운영이 가능한 마이크로 나노 시스템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나노 소자를 나노 발전기라고 얘기를 해요. 잘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기 지속 가능하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뭐냐 하면은 그 요새 영어로 얘기하면 sustainable energy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계속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 게 뭐냐면 이 자가 발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자가 발전, 자기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결국 지속 가능하고 자기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아까 학생 대답 잘했는데 나노 또는 마이크로 사이즈의 발전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나노 발전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 자가 발전이라는 게 뭔지, 이게 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다가올 미래에 이런 게 왜 많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나노 발전기가 왜 중요하게 작용을 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분야에 이거를 응용할 수 있을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혹시 시간이 되면 선생님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줄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자가 발전. 여기 초등학생도 있긴 한데 요새 초등학생도 영어 배우긴 하죠.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뜻? 자기 스스로 힘을 만들어내는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아까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선생님이 얘기를 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이 4차 산업혁명에 의해 가지고서는 우리의 이제 생활이 많이 이전에 비해서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하고 이제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한번 살펴보면 결국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삶이 뭐 소위 말해 가지고 이렇게 점프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아지는. 그래서 아주 옛날로 가면은 뭘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가 동물하고 구별되기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불의 사용, 그쵸? 여기 이제 적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을 사용하면서 음식 문화의 변화가 생겼고, 고기를 익혀 먹으면서 우리 몸에서 단백질 섭취가 높아져가지고 지능이 높아지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잘 살고 있었는데, 1800년대죠? 이때 이제 뭐가 생겼냐면 영국에서 증기기관이라는 게 개발이 됐어요. 이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졌죠. 왜? 일단 교통수단이 발달이 됨으로써 이 사는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졌고요. 물론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서양 문화가 이제 여러 가지 지구를 이제 식민화하고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우리가 인간의 삶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 애매한데 2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이 주로 뭘 얘기하냐면은 전기 동력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전기 동력이 생기고 난 다음에 사실 우리들이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쓰고 있지만은 많은 것이 달라졌죠. 그쵸? 선풍기도 쓸 수 있고 냉장고도 쓸 수 있고 기타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이 또 달라졌고, 여러분들 몇 년생이지? 대개? 2010년? 2005년? 오케이. 그러면 1960년 되니까 몇 년 전일까? 한 60년? 그쵸? 60년 전쯤에 반도체 트랜지스터라는 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IT라고 얘기하는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기술, 이 3차 산업혁명 때문에 또 한 번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컴퓨터, 여러 가지 지능형 전자기기를 이게 다 뭐 때문에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 트랜지스터가 개발이 되면서 이게 가능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1세기 2000년 여러분들 막 태어나려고 그러고나 조금 지나서 들어오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기 사람들이 시작했냐면은 나노 기술이라는 걸 얘기하기 시작했죠. 나노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은 뭐뭐뭐 얘기하죠. 우리가 IoT,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로봇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삶이 변화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미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딱 그림 보면 뭐 생각나세요? 전기차가 아니고 자율주행, 그치? 운전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늘에 민들레씨처럼 띄워놓고 우리들 요새 관심 많은 미세먼지가 얼마나 되고 뭐 공기 오염도가 얼마나 되고 이런 거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AI는 이제 컴퓨터, 인공지능, 그 다음에 로봇,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고, 빅데이터,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어떻게 얽히는 거냐 하면, 여기에 가장 근본이 되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전기? 참고로 얘기하면은 선생님은 마음이 무척 착해서 답이 여기 화면을 잘 보면 있어요. 뭐와 뭐? 정보와 기계의 연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위에 있지 답이. 그래서 IoT라고 여기 선생님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앞에는 있었죠? 그치? 앞에는 있었지? IoT. 이게 여러분들 그 IoT라는 게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놔 여기 있네요. Internet of Things. 무슨 얘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기계랑 컴퓨터랑 지금 현재는 연결을 해가지고서는 우리들이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하죠. 그치? 근데 이제 이게 선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주로 뭐로 많이 해요? 무선 통신, 무선 인터넷 이런 것들로 결국 기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이 되겠고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미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학생들은 아직 이런 거 별로 모르겠지만은 벌써 10년 전부터 이런 게 유행을 했어요. 뭐 겨울이 다가오죠, 우리? 귀뚜라미 보일러. 내가 회사 선전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선전해요? 혹시 본 사람? 어떤 사람이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 아이 추워 그러고서는 뭐 핸드폰으로 뭐 하죠? 집에 보일러 켜죠. 요새 비싼 차들은 여름이 되면은 집에서 뭐 하고 내려와요? 차에다가 에어컨 켜놓고 내려오죠. 이미 벌써 뭐냐 하면 어떻게 뭔가 무선 신호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기계를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벌써 생활에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 우리 가정기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선생님이 다시 강조하지만 회사 선전하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따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 싱크큐라든지 다 뭐예요? 지능형 냉장고죠. 여러분들 왜 삼성 냉장고 선전할 때 그 왜 입시하는 누나가 뭐 이렇게 아침밥 먹으면서 뭐 공부 문제 산수 풀고 그러는 거 본 적 있지? 텔레비 볼 시간이 없구나. 미안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AI가 들어와 있는 거 학생들이 혹시 경험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AI 저기 스피커. 그지? 그 다음에 선생님은 뭐라 그러나 세대가 늙어갖고 안 쓰는데 요새 저기 삼성 핸드폰 사면은 귀찮게 자꾸 뜨는 거 있죠. 나는 귀찮아 죽겠는데 맨날 떠요. 그리고 뭐라고 자꾸 나한테 말을 거는데 인공지능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손으로 스위치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말로 하죠. 그지? 말로 하지?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기계하고 정보 교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크게 안 들어왔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로봇가 자동차도 만들고 로봇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 빅데이터 어떻게 활용되느냐? 여기 어머님들도 많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요새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어느 날 내가 어느 달 갑자기 어느 백화점에 가서 어느 품목을 집중적으로 쇼핑을 하면 놀라울 일이 뭐냐 하면은 그 관련되어 있는 회사에서 선전 문구가 날라와요. 그게 다 뭐냐 하면
누가 어디서 뭐를 얼마큼 자주 사는지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 소비 패턴을 파악해서 미리 선전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신상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자가 발전에 이제 조금 관련돼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조금 잘 들어보시면, 그러면 이런 그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거고, 여기도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지금 혹시 어머님들 중에 이런 거 차고 계시는 분 계시죠? 구글 워치 같은 거 안 계시나? 그 다음에 그 이게 요새 어떤 기능까지 있느냐면은 그 맥박을 재줘요. 그 다음에 조금 비싼 거 사시면은 혈관의 혈류를 통해 가지고서는 혈당도 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즉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지금 이런 어떤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신체 건강 상태를 계속 어떻게 측정해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기계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걸 우리들이 그래가지고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그래요. 근데 모바일 헬스케어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그 검사하러 병원을 갔잖아요, 병원을. 그게 아니고 이미 이렇게 차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똑똑하네. 미리 선생님이 하려고 그러는 얘기를 다 하네. 이거를 상시 상태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래, 그 신호를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 IoT를 이용해서 어디로 보낼 것 같아요? 그치. 병원으로 보내면은 그 데이터를 컴퓨터가 AI가 잘 분석하고 있다가 뭔가 시그널이 이상해지면 나한테 다시 뭘 주겠어요? 그치.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처럼 약간 무게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발 좀 그만 먹어라 이제. 예를 들면 위험 수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 거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착용형이죠. 액세서리 또는 옷 같은 거 입든지. 근데 그거에서 앞으로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은, 몸에다가 우리 학생은 어디서 들었는지 굉장히 앞서가네. 이렇게 피부에다가 붙이든지 밴데이지처럼, 데일밴드처럼, 아니면 뭐까지 생각하냐면, 여러분 영화에서 본 거 있죠? 어디? 막 이렇게 목 뒤에다 막 쑤셔놓고 그러잖아? 그걸 우리가 이식형이라고 해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밴드 같은 걸 차가지고, 이건 이미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혈당을 상시 우리가 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어가지고 몸 안에 여기 혈관 있는 데다 집어넣어가지고 혈압 관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뇌 속에 집어넣으면은 뇌파 같은 거를 우리들이 측정해가지고 이 상태가 어떤지 볼 수도 있고, 아까 도입부에서 강연해 주신 거를 응용할 수 있는 분야로 나중에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건데, 심장 같은 거에다가 이런 장치를 붙여가지고 심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심장 상태를 상시할 수 있는 요렇게 생긴 우리가 나노칩을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혹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뭐냐 하면 되게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뭘 해야 되겠어? 센싱을 해야 되고, 그치? 측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신호를 보내야겠죠. 나머지 하나가 뭘까? 그렇지. 왜? 이런 센서라든지 신호를 보내고 받고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발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발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자가 발전일까? 그지?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여기다 칩을 집어넣는데 벽에서 선 꺼내가지고 여기다 꽂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 할 수 있어요? 배터리 쓰면 되죠? 자. 가면서 이 학생이 좀 수상해요.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착용형이나 maybe 부착형까지는 괜찮은데, 삽입형으로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심장 수술한 다음에 지금 하고는 있는데 거기 배터리를 넣고 쓰면 대개 한 3, 4년 간대요. 근데 3, 4년 뒤에 이거 다시 교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쨌거나 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 어떻게? 자가 발전기를 달면 사람이 죽지 않는 한 평생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점을 우리들이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왜 자가 발전이라는 게 중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고, 니네들이 대답을 너무 잘해갖고 내가 좀 김이 빠지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미래 세대의 여기 커넥티드, 이게 영어예요. 커넥티드 헬스케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연결되어 있는 헬스케어. 그래서 니네들이 대답한 것처럼 진짜 너무 잘한 게,
사람이 이런 거를 이제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보여줬던 거 여기 있지? 전원, 센서, 신호전송. 그래서 몸에다가 어딘가 붙여. 그러면 나의 건강 상태가 뭐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게 핸드폰이야, 핸드폰.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어디요?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라는데 요새 여러분들 클라우드에 데이터 많이 적용하죠? 그렇지? 선생님처럼 이렇게 뭐 정보를 이렇게 이런 데다 넣고 다니는 건 촌스러워진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그냥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면 되지 뭘 그걸 들고 다니냐고 학생들이 그러는데 하여튼 저는 그게 편해요. 그래서 여기다 붙이고 이 신호가 어디로 가? 여기로 가죠?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니네들이 어떻게? 여기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막 분석해 가지고서는 의사가 또는 뭐 이걸 보든지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한테 다시 어떻게 주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런 사회가 완전히 형성이 된다고 하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우리들 건강 상태가 1년 365일 항상 병원에서 뭔가 누군가는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개인정보가 좀 심해 나가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거 선물 줄게. 손 들고 얘기하자. 아, 이거 너무 많아져. 하나만 줘야 되는데. 여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제일 많이 붙은 것 같은데 미안한데 둘이 가위바위보 할래요? 가위바위보. 그래서 대답시키려고. 미안해. 나중에 줄게. 가위바위보 둘이. 누가 이겼어? 다시 해봐 그러면. 둘이 이상하게 똑같은 것만 내네. 그러면 나는 대답이 뭐예요 근데? 답이 뭐야? 그쵸? 전원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너무 잘하니까 짠! 뭐?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은 전기가 있어야지 뭘 센싱도 하고 신호도 보내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기라는 거가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전력하고 조금 다르게 나노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자 미래의 전기 에너지는 지금하고 뭐가 많이 달라질 거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큰 크기의 전력이 필요가 없어질 수 있어요. 뭐 우리가 그거는 이제 디바이스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져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때 전 세계 컴퓨터 몇 개 없을 때 이때 컴퓨터 한 대가 쓰는 전기가 메가와트 정도 됐대요. 건물만 했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선생님 몇 년도에 대학 다녔을 것 같아요? 1998년? 지금 요새 욕먹는 세대. 80년대. 그지? 그때는 컴퓨터가 이만했어요. 진짜. 그러다가 1990년대가 되면서 어떻게? 개인 컴퓨터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지? 개인 컴퓨터는 어떻게? 킬로와트 정도 써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에 붙이고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갖고서는 이제 들고 다니는 거 있죠? 이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는데 지금 쓰는 전력은 미리와트에서 와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미 이렇게 부착해갖고서는 우리가 미래에 쓰겠다고 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를 들고 다녀요. 그게 뭘까? 스마트폰. 그치, 스마트폰. 벌써 이 스마트폰에서 쓰는 게 주로 이제 신호 전송하는 거 여러분들 뭐 블루투스, 와이파이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이런 양들이 대개 보시면은 밀리와트에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조그만 크기 전력도 굉장히 쓸모가 있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기기가 사용하는 전력을 줄여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세돌이랑 누구랑 싸웠지? 오케이. 그럼 누가 이겼죠? 에너지 자원에서는 누가 이겼게요?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여기 답이 있네. 사람이 보통 쓰는 에너지가 대개 한 수십 와트 정도 된대요. 알파고는 그걸 돌리기 위해 이거랑 비슷하지. 지금 알파고가 슈퍼컴퓨터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메가와트의 전력을 쓰고 이세돌이를 이겼는데 이세돌이는 한 20와트 정도밖에 안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앞으로 만드는 디바이스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가 그러면은 그 크기에 따라 가지고 얼만큼 다르게 쓸까? 전 세계에서 쓰는 에너지가 한 테라와트 정도 된대요. 여러분들 테라가 10의 몇 승이냐면 공이 12개 붙어 있는 거예요.
1억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억은 1억. 공이 몇 개 있게? 그렇지. 8개. 그럼 12개 붙어 있으면 뭐예요? 조. 와, 되게 똑똑한데 중학생이니? 초등학생이니? 중학생. 오케이.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비행기는 메가와트 정도 쓰고요. 여러분들 아침에 뭐 잘 쓰는 마이크로웨이브, 킬로와트, 컴퓨터 요새 많이 줄어가지고 와트 순 점점 나노칩으로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와요? 미리와트, 즉 미리와트 얘기 있고 마이크로와트까지도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아까 그 나노 발전기랑 비슷하게 나노 에너지란 거는 뭐냐면 똑같아요. 지속 가능하고 자가 발전 운영이 가능한 마이크로 나노 시스템에 필요한 에너지, 즉 나노 발전기에 필요한 게 나노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나노 에너지의 필요성 아까 잠깐 얘기했죠. 왜? 우리가 이제 인체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공기 중에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얘를 띄워놨는데 어떻게? 얘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얘 또 잡아내려야 되지. 아니 부셔버리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높은 송전탑 위에 무슨 센서를 달아놨는데 여기 전기가 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올라가가지고서는 고쳐야 되죠. 그치? 바꾸든지. 즉 다시 말하면 굉장히 극한 상황, 무지무지 뭐 덥거나 뜨겁거나 이런데 어떤 장비들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거를 쓰는 게 중요하냐면은 자가 발전기를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얘기하면 결론이 뭐냐면은 미래의 에너지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더 이상 우리가 뭐 벽에서 또는 배터리 같은 걸로 쓰는 게 아니고 뭐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스스로 자기가 이용해 가지고서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태양광도 자가 발전 중에 하나예요. 왜? 해만 떠 있으면 스스로 뭘 계속 만들어내니까 그 다음에 열전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온도 차이가 나는 두 개의 물체를 이렇게 잘 붙여놓으면 거기서도 전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느낌에 이 열전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자가 발전기를 만든다고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붙여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람보다는 온도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되게 뜨거운데 어딨니? 원자력 발전. 비슷했는데 우리 왜 부산 근처에 뭐 있잖아요. 포항에. 그래 제초소 같은 데서 이런 거 쓰면 우리들이 굉장히 좋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랑 연결이 돼가지고 용광로 근처 굉장히 뜨겁고 무섭잖아요. 거기에 이런 걸 붙여놓으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뭐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전자기기라든지 아니면 감지기라든지 그런 거를 동작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할 얘기는 결국 이 나노 발전기 중에 그 도입부에서 얘기해 주셨던 앞전형 나노 발전기하고 요거 마찰형을 살짝 선생님이 나노 발전기를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요거 중심으로 짠짠짠. 그쵸?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자가 발전이라는 게 왜 중요하고 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한번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노 발전기란 뭐냐? 그래서 아까 물어봤는데 결론이 뭘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수 있었을 까 아주 작은 거, 작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기. 그래서 혹시 이게 나중에 혹시 그 선생님이 하고 우리 방에서 졸업하고 지금 어디 홍콩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 있는 이 박사하고 쓴 게 있는데 그 나노 발전기 에너지 수학 기술이라는 게 혹시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가 발전에서의 우리가 쓰고 있는 미케니즘이 뭐냐 하면은 소위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에너지 수학이라는 말을 가끔 써요. 사람들이 에너지 하베스팅. 그 에너지 수학, 여러분들 왜 이제 우리 수학하는 계절이 돌아왔죠? 느낌이 어때? 좋아요.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에 있는 뭔가를 이렇게 뭐라 그러니? 거두어 들이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냐? 아까 이런 것들 어떤 느낌이 들어? 뭔가 거두어 들이는 것 같지 않아요? 태양광, 주변에 있는 열, 그 다음에 어떤 기계적인 움직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들이 전기를 만들어내고 이러는 것들. 그래서 에너지 수학이랑 딴 게 아니라 뭐 태양광도 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요. 근데 풍력 발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람 부는 거. 그다음에 또 뭐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지? 부산은 좀 그렇고 서해안에 많죠. 조력 발전기. 바다 웨이브 이용해 가지고 발전하는 거. 즉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얻어지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 수학이라고 하고 그래서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에너지 스카벤징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느낌이 안 좋죠.
스카벤징 하면 여러분들 왜 하이에나 생각나잖아. 하여튼 이렇게 주변에서 에너지를 얻는 걸 우리들이 에너지 수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에너지 수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했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한다고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노 발전기에 우리가 집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앞전형이 있고 마찰 전기형이 있어요. 앞전형이라는 건 뭐냐면 누르면 전기가 나와요. 즉 외부에서 기계적인 어떤 움직임을 물체에 가하면 물체에서 전기가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 요새는 금연을 많이 하니까 옛날 라이터 보면은 이렇게, 야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해주면 교육상 안 좋구나. 그러면 집에 가시면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딱 돌린 뭐가 딱 하면서 왜 불 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앞전 세라믹이라는 게 있고 거기다가 압력을 가해가지고서는 여기서 스파크가 일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누르면 전기가 나오는 게 앞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마찰 전기형 나노 발전기 너무 쉬운 게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죠. 뭐 정전기, 겨울내기 정전기. 그러면 정전기는 귀찮은 걸로만 여겼는데 아까 앞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굉장히 작은 양의 에너지도 어떻다? 써먹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왜? 전자소자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이용하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에너지를 수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면 앞전형 나노 발전기는 왜 누르면은 전기가 나오느냐? 선생님이 그냥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줘 볼게요. 여러분들 원자라는 게 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졌다는 거 알죠? 네. 그러면 얘네들이 하나는 뭐예요? 플러스, 하나는 어떻게? 그럼 여러분들 물 분자가 극성 분자인 것도 알죠? 하나는 어떻게? 플러스, 하나는?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나눠져서 우리가 전하가 존재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기 쌍극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전기가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쌍, 뭐? 두 개, 극. 다른 극, 자, 뭐 하여튼 something, 그지? 뭔가, 어떤 자, 어떤 놈,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걸 전기 쌍극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체를 보시면은 전기 쌍극자가 이렇게 막 지멋대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물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그지? 그러면 얘네들을 외부 조건에 의해 갖고 이렇게 우리들이 잘 정렬시킬 수가 있어요. 뭐 이게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전기장이라는 거, 아니면은 뭐 볼티지, 전기 이런 걸 가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온도에 의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뀔 수가 있고, 하여튼 이렇게 바뀌면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어떻게? 물체 전체적으로 하나는 뭐고?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죠.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큰 하나의 뭐? 아까 얘기한 전기 쌍극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런 물질에다가 너희들이 압력을 가하면 지금 예를 들어 갖고 원자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게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겠죠. 그치?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 여기 전기 쌍극자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 이 수식은 그냥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니까 미안한데 그냥 말로 하려고 그래요. 즉 이 아까 얘기했던 전기 쌍극자가 시간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흘러요. 오케이?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이런 앞전 물질을 누르거나 외부에서 어떻게 힘을 가하면은 여기 전기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습했겠지만은 전기가 나와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마찰 전기형 나노 발전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전기 유도예요. 그래서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왜 이런 거 지금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실험할 때 뭐 털옷에다가 줄자 같은 거 비벼가지고 이렇게 머리 올려보면 달라붙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대전열이라고 그래갖고 물질마다 털은 플러스 전하 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많이 표면에 전하가 이렇게 생성될 수 있는 경향이 큰 물질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뭐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에보나이트로 가면 뭘로 바뀌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정전기를 이용해 갖고 전기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하나는 모여야 되고 하나는 모여야 돼. 그러면 어떤 물질 두 개를 너희들이 선택해 가지고 쓰는 게 제일 전기가 많이 나올까? 이 차이가 큰 거. 그쵸?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생각해 가지고 여기 영어로 적혀 있어서 미안한데 우리 몸 유리, 마이카, 나일론, 그 다음에 울, 실크, 그 다음에 알루미늄, 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요새 뭐 비닐로 쓴 폴리에스터, 종이, 목화, 면, 그 다음에 철, 구리, 뭐 이런 것들, 고무 이런 것들 모든 거를 다 우리가 접촉형 나노 발전기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앞전형 나노 발전기는 뭐가 시간에 의해서 변하면 전기가 나온다고? 전기 쌍극자 크기. 그지? 그지? 근데 그럼 마찰형 나노 발전기는 왜 그럼 전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가끔 왜 저기 뭐야 그 선생님들하고 과학관에 가면 이런 거 있지. 반대 그래프 발전기.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뭐 갖다 대면 뭐가 돼요? 빠지직하지. 전기가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플러스로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아요. 플러스로 띄어있던 거하고 마이너스로 띄어있던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순간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하가 한쪽으로 확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전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찰 발전기라는 게 그런 원리를 이용해 갖고 쓰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개의 다른 이렇게 하전을 띄기를 좋아하는 물질 두 개를 이렇게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를 반복을 하면은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이렇게 신호가 요렇게 나와요. 오케이? 즉 다시 말해서 전기가 흐르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앞전도 그렇고 마찰형도 그렇고 여러분도 혹시 직류와 교류라는 거 들어봤어요? 이거는 어떤 형의 발전이지? 우리 원래 쓰는 것도 교류예요. 교류형 발전기가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는 발전기를 너희들이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찰형은 이렇게 붙였다 띄었다도 해도 되지만 뭐를 해도 되니? 우리 아까 했던 거 뭐? 비비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크게 슬라이딩, 영어로 돼 있어서 미안한데 이 슬라이딩이 뭐야 여러분들?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잖아. 그래서 슬라이딩 모드가 있고 수직 접촉 모드, 그래서 접촉, 영어로 얘기하면 컨택 모드, 두 가지 종류의 발전기들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나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왜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물질이 아니고 나노 물질을 쓰면은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느냐? 일종의 표면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나노 사이즈가 되면은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 표면 효과, 그 다음에 크기가 작아지면서 물체의 특성이 변하는 효과,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 어떤 양자역학적인 특성이 좋아지는 게, 이거는 이해하기 되게 쉬워요. 왜? 너희들도 다 아니까. 1m 바이 1m 바이 1m짜리 표면적은 얼마예요? 그치? 요거를 반으로 쪼개면 2배 되고 4분의 1로 쪼개면 4배 되는데 1나노미터는 1m에 몇 분의 1? 그러면 이거를 1m가 아니고 나노 입자로 만들면은 표면적이 얼마가 넓어지는 거예요? 10억 배만큼 커져요. 표면적이. 그 효과는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질문, 이것도 이거 하나 줄게. 죄송하게도 을숙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서울에 가서 강의할 때 써먹은 거예요. 여의도를. 자, 여의도에 페인트 칠을 해요. 여의도 무지 넓지? 그지? 그지? 근데 1나노미터 두께로 칠하면은 페인트가 얼마나 필요할까? 너희들은 아까 했으니까. 누구? 좌우색. 너 나의 강의 들었구나. 어디서 들었니? 어디에? 자리 딱 페인트 도움이. 아! 이런 실수가.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프린트에는 적혀 있구나. 계속 약속한 거니까. 이거 발견한 것도 상당히 집중했다는 특징이에요. 자, 축하해.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었다는 증거니까는 줄게. 사리더 페인트 2통이면 된대요. 저거 우리 방 하나도 못 칠하지 거의. 그 다음에 이 나노 효과를 이제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하면은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혹시 버마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옛날 이름이요. 뭐지 요새? 미얀마에 가면은 불교 사원 엄청 많죠. 근데 거기 그 사람들이 괜히 못 살죠. 그지? 근데도 가면은 뭘 파냐 하면은 선생님이 텔레비에서 본 걸로는 이렇게 금박을 판대요. 그래서 금박을 갖다가 부처님 상에다 이렇게 붙이면 뭐 복을 받는 데 붙인다고 하는데, 그 금박을 무지무지 싸게 판대요. 왜 그럴까? 고기 얇아서.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봤어?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개의 딱딱한 물질 사이에 금을 넣고 하루 종일 두드려 패고 있으면 어떻게 되니? 계속 늘어나지. 진짜 얇게 만들면은 사실 금이 얼마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나노 사이즈가 되면 이렇게 조그만 걸로 우리가 굉장히 넓은 표면적을 우리가 칠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표면적이 넓어지면 왜 좋지?
아까 앞전형도 그렇고 표면도 그렇고 표면이 붙은 면적이 넓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가 발생하는 게 늘어나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나노 물질을 사용해서 해요. 그러면 이런 나노 발전기를 어디다가 쓸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활용할 수 있죠. 니네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군대에 가게 되는 게 의무가 아니길 바라지만 그 여기 아버님들 계시지만 군대 가서 제일 힘든 게 뭐셨어요 혹시? 동계훈련 나갔을 때 발 시려운 거. 그죠? 예.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누르면 뭐가 나와요? 이미 영국군에서는 요 깔창에 압전 물질을 깔아가지고 군화에 밑에 넣어서 쓴대요. 무슨 얘기냐면 군인들이 걸으면 따뜻해져요. 그죠?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실 그 어린 조카 동생이 있으면은 본 적 있을 거야. 뭐? 막 신발 뒤에서 뛰어댕기면은 뭐 나오는 거 있니? 그것도 다 뭘로 만드는 거예요? 압전 물질로 만드는. 그렇게 이제 그 애기들은 재미로 만들고 군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하고 우리는 이거를 에너지 하베스팅 하는 데 쓰려고 하다 보니까 용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도 생각해요? 자동차 타이어에 저걸 붙여놓으면 자동차가 굴러갈 때마다 뭐가 나오겠어? 전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뭔가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심장의 건강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건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혈관 안에 우리가 나노 소자를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뭐를 할 거냐면은 또 이제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걸 하려고 그럴 때 필요한 전원을 이거는 뭐가 되겠니? 혈액하고 그렇지 흐르는데 흐르는 게 뭐가 돼? 접촉. 그지? 이 접촉형 나노 발전기를 사용하면 이런 데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노 발전기는 아니지만 이미 우리가 이렇게 몸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어떻게 몸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것도 이미 벌써 쓰고 있어요. 뭐? 혹시 들어봤어? 부모님들 왜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서는 내시경 찍으러 가시면 고생 식사게 하시잖아. 싫죠? 너희들은 잘 모를 거야. 아직 건강해서 그런 거 안 하니까. 근데 요새 뭘 많이 하냐면요. 캡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물론 속은 비워야겠지만 꿀꺽 생기면 조그만 카메라인데 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죄송한 표현인데 이렇게 나올 때까지 사진을 수없이 찍는데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채취해갖고만 갖다 주면은 사진 보면서 뭐 상태가 어떻구나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아마 앞으로 가능해질 거고요. 요거는 뭐겠어요? 아까 비비면은 전기 나오는 걸로 뭐를 만들어요? 옷감을 만들어서 옷을 해 입어요. 그러면 지금은 재미로 뭐 할 수 있겠니? 걸어 다니면 막 반짝반짝 불 나오겠지? 그지? 또 어떻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여기 지금 피부 같은 데 부착되어 있는 건강 상태에 필요한 신호를 보내는 데 필요한 전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앞전 나노 발전기를 또 우리가 활용하는 것 중에 재밌는 게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보안용으로도 쓸 수 있대요. 뭐냐면은 우리들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지문이 다르듯이 내가 컴퓨터 타입을 칠 때 패턴이 다 다르대요. 사람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ABCD 치는 패턴에 의하면 이게 신호가 커졌다 작아졌다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그걸 쫙 깔아 놓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아니고 딴 사람이 치면은 컴퓨터가 스스로 어떻게? 너는 누구 아니구나 이렇게 꺼버리는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도 있대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응용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뿐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많이 생각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심장 수술한 다음에 여기 이게 접촉형이 좋을 것 같아요? 압전형이 좋을 것 같아요? 심장은 크게 뭐 접촉할 게 없는데. 그치? 왜? 어떻게? 심장이 계속 뛰니까. 그지? 여기다 압전형을 붙이는 게 좋고요. 뭐 예를 들어 갖고 뇌 같은 데는 지금 같은 경우에 그 혈류 흐름 같은 걸 이용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요거 이제 선생님이 몇 분 남았어요? 아, 시간 충분하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연구하고 있는 시간이 되면은 소개시켜 준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게 압전형인지 마찰형인지 맞추는 사람한테 나머지 하나를 줄게. 오케이? 근데 하나가 아니고 제일 많이 맞추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잠깐만 있어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물의 흐름을 이용한 나노 발전기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우선 쓰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파이프 안에다가 이렇게 그리드를 만들어요. 그러면 물도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 철도 전하를 띠고 있고 물이 지나가면서 여기서 뭐가 생겨요? 마찰. 대답을 해버렸네, 그지? 앞으로 손 들고 대답하기.
그래서 마찰형의 그런 전기가 만드는 발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래핀이라고 들어봤죠? 네. 거기다가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긴 나노 구조물을 만들어요. 나노 구조물을 왜 만든다고? 표면적이 넓어져서. 그치? 나노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여기 발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 여기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전자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여기 그래핀이 있고요. 여기 나노 구조물이 양쪽으로 자란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우리가 나노 소자를 만들어서 전기가 나오는 걸 봤는데 손 들고 대답하기. 무슨 형? 잠깐만. 너희들은 너. 저 나눠서 갖고 그러니까 앞전형이야, 마찰형이야. 없죠. 오케이. 하나. 미안해. 선물 준다고 그러니까 대답을 너무 잘하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몸 안에 뭐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면 좋을까? 몸에서 잘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몸에 잘 맞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할까요? 생체 친화형? 생체 친화형 물질을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박테리아가 있어요. 박테리아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죠? 몸에 해 안 끼치는 박테리아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박테리아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이게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물질하고 다르게 조건만 잘 맞게 해주면 스스로 계속 만들어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소재 만들어내는데 별로 고생 안 해도 되고요. 생체 친화형이어서 좋고요. 그래서 이게 M13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뭘 만들었냐 하면은 여기 전기 많이 나오게 여기다가 전화도 만들고 해서 여기 진짜 만들어가지고 나노 발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전기가 나오는 원리는 뭐냐면 여기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뭐 전기 쌍극자예요, 이 물질에. 그치? 그러면 이 M13을 이용해서 만든 나노 발전기는 무슨 점? 근데 이제 틀린 게 마찰 아니면 뭐겠어? 그치? 그래서 넘어갈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껍데기에다가 여기 초록색으로 붙인 데다가 잘 안 보이겠는데 이 초록색이 이렇게 나노 실처럼 돼 있는 거를 여기다 붙이고 어디다 붙였냐 하면은 부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알루미늄 포일 해가지고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얘를 이렇게 놓고서는 바람을 쐬주면은 얘가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면서 뭐가 나오냐면 전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나오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나노 구조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그러면 비교해봤죠?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숫자만 보세요. 여기 최고 값이 얼마야? 이게 1이니까 0.5, 그지? 나노 구조가 없을 때예요. 있을 때는 여기 값이 얼마예요? 몇 배가 커졌어요? 물론 이제 저기 10억 배는 아니지만 10배만큼 커졌죠. 그래서 그만큼 나노 효과가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층을 쌓아서 이렇게 아까 여러분들 저기 그 실험하던데 LED 불 들어오는 거, 그치? 그런 거를 우리들이 쓸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뭘까? 네가 제일 빨랐다. 저기 답이 답이 나왔는데요. 나왔는데요. 저기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속은 한 거니까 그래 줄게. 많이 맞추는 사람. 맞다, 그래, 미안해, 또 까먹었네 선생님이. 미안. 그럼 동률인데 하나씩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게 마찰형이기 때문에 여기 왜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막 떨잖아요, 그치? 막 떠는 거를 우리가 증가시키기 위해 가지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고무줄을 집어넣었어요. 이 고무줄을 집어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전기가 나와서 이번에는 뭘 또 켜봤어요. 부산대학교 이름도 한번 켜봤죠. 근데 왜 이렇게 어글리하게 생겼을까? 얘는 안 물어볼 거야. 손 내려. 괜찮아. 이거 뭘 잘못한 것 같아요? 그치? 학생이 LED를 심을 때 좀 정성껏 이쁘게 심어야 되는데 이게 PNU인지 뭔지 하여튼 못 알아보겠지잖아요. 어쨌거나. 자, 그 다음에 이 고아텍스라고 해갖고 요 천을 이용해서 요 천 주변에 우리가 이렇게 생긴 나노 구조물을 갖다 달라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노 구조물을 만든 거하고 없는 거하고 비교해봤더니 진짜 신호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더라, 이런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진짜 이렇게 고아텍스 생긴 것처럼 옷을 만들어 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전기가 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옷감을 가지고 바람 불어서 이렇게 전기가 나오는 것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도 불을 켜볼 수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내가 일부러 여기까지 남겼지? 무슨형? 넌 했잖아 아까. 아 근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죠? 예? 아 근데 내가 시키는 거에 따라서 맞추는 애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건 편파적인 거잖아요. 예? 아 그래. 뭐니? 무슨 형? 저요? 저예요? 너 둘이 나눠서 가자. 무슨 형? 마찰. 오케이. 수고했어. 예, 마찰형 맞아요. 이런 발전기들을 우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 아까도 자꾸 얘기했지만은, 이런 거를 우리들이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가지고서는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데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솔직히 생각하는 거는 또 어디를 우리들이 생각하냐면은, 어떤 위험한 상황일 때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 가지고서는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산 지역의 지금 이슈는 뭐겠어요? 원자력 발전소 분해. 이게 그렇게 위험하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뭐라 그러나 생체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붙이고 들어가서 그거를 감지가 되는 순간에 뭐 예를 들어 신호를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감마선을 우리가 디텍팅할 수 있는 걸 만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왜 우리 연구하는 것 중에 바람 불면은 뭐 나오는 거 있다고 그랬어요. 바람 불면 이렇게 펄렁거리면서 뭐 나온다? 마찰? 어디다가 써놓을 수 있냐면은요. 이 폐라든지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거 왜 시험하잖아요. 공기 뭐라 그러지? 폐활량? 그거 할 때 센서로 쓸 수 있어요. 왜? 바람이 약하면은 전기가 덜 나올 거고 바람이 세면 전기가 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근육 재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움직이면서 내가 얼마만큼 지금 근력을 회복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이거야말로 얼마만큼 많이 움직이는지에 따라 갖고 신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 그래서 근육에다가 그 센서를 붙여놓으면 어떻게? 진짜 내가 얼마만큼 상태가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 나노 발전기라는 거는 왜 중요하다? 자가 발전기예요. 그래서 왜 자가 발전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전원을 주변에서 스스로 얻어가지고 교체할 필요 없이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소자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거고, 또 그렇게 조그맣게 만드는 것뿐이 아니라 이 에너지 하베스팅 컨셉에서는 무공해 에너지원으로도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나노 발전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런 거 블루 에너지, 자가 발전해서 블루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는 많잖아요. 태양광, 풍력, 조력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쓸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래 산업에 굉장히 유용할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